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정석입니다. 예, 저 주말입니다. 어떻게 편하게 지내시고 계신지요? 자, 이제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이제 한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왜 1개월 앞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9월에 그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에 대한 그 법무부와 국민의힘의 효력금지 가처분 이거를 용인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게 9월 이전에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그 본안 소송이 요건이 되는 검수완박 자체가 위헌이다. 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좀 더 뒤에 나올 것 같은데 헌재에서 만약에 판단할 때 이것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그런 요건이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국회법을 위반해서 결의했던 법사위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들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응? 그 위장 탈당을 하고 이런 과정도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 가처분이 만약에 기각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윤석열 정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이제 그 기로에 선다고 봐야죠. 네. 그 기로에 선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잘못하면 대통령이 그 퇴진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지금. 그런데 아마도 지금 법무부의 그 한동훈 장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임명했던 김호수 총장까지도 이제 이건 위헌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검수완박법이 이것이 그 위헌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내리고 언론에 좀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은 아마 그걸 믿는 모양입니다. 검수완박이 결국 이것이 본안 소송에서 결국 이것이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청구를 해달라는 이 효력의 정지 가처분을 해달라는 것이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그 9명 중에 6인이 아마 좀 이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현재 그 시국과 국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현재 입장에서도 뭐 이 정권이 교체됐고 하니까 현 정부의 어떤 그 통치적 안정성을 그걸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효력금지 가처분을 받아줬다. 응? 효력금지 가처분을 받아줬다. 이제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이제 칼을 뽑겠죠. 자, 칼을 뽑는데 문제는 그 전에 너무 매를 많이 맞아버리면 이 칼을 뽑았을 때 이 칼이 잘 그 국민 동의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 받을 수가 있다고요. 지금 벌써 이제 물타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한 뭐 보복 수사가 어떠니 저떠니 막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예를 들어서 좀 지난 대선에서 보여줬던 그 결기, 그다음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공정과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어떤 그 결기를 좀 보여주는 게 좀 많이 약합니다. 약한데 아마도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검수완박 효력금지 가처분이 기각이 됐을 때 이거를 상당히 그 뭐랄까요 경찰과 이거를 공조를 해서 만들어서 자신의 시행령으로 가야 되는 이 부담 때문에 아마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헌재에서 그거 기각되면요, 사실 정권 끝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그때 가서 뭐 경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행령으로 뭘 한다 안 한,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헌재에서 그 검수완박 시행령을 만약에 기각을 시켰다 헌재에서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게 결국은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권의 그 대내적 최고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지금 국회와 헌재의 결정이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는데 그럼 이제 국회에서 뭐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하겠죠. 뭐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3분의 2의 뭐 과반수로 예를 들어서 뭐 발의를 할 수 있으나 이제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되긴 하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나와서 진보 진영과 좌파들의 어떤 단체들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제 장외 시위를 벌이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비상대권으로 계엄령 때려 가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만약 그걸 안 한다. 안 하고 뭐 그냥 뭐 기각이 됐으니까 그러면 대통령 시행령으로다가 경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한다. 절대 경찰들 절대 협조 안 합니다. 협조 안 해요. 협조 안 하고요. 아마 그때는 아마 대대적으로 이제 거리와 여기에서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 그다음 촛불 뭐 횃불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제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윤석열 이때 퇴진시키고 선거 다시 하자. 왜?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투표하면 선거하면 이재명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이제 대통령 고리시키고 퇴진시키고 선거하고 싶겠죠. 대선하고 싶겠죠. 자, 이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곧 맞이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 내에 맞이합니다. 한 달 좀 지나면 이제 여름휴가 끝나면 이거에 대한 지금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대안이 있느냐? 아마 대안 안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대안을 왜 안 세우냐면은 되게 이제 이 그룹들이 그래요. 되게 이제 그룹들이 그 내부에서 그 뭔가 그 대응 시나리오라든지 이제 그 플랜 B를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아니, 다들 헌재에서, 검수완박, 이거, 금지 가처분, 효력 가처분, 이거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재수없는 얘기를 하냐. 이런 분위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여의도에서 정치 총선과 대선의 여러 이제 그 상황들을 제가 이제 뭐 관찰도 해보고 제가 조금 참여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알고 있는 바는 반드시 권력의 조직,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마치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의 그 대본영, 그 황군의 대본영 같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마토 정신으로 뭐 우리 천황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집단주의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룹 띵킹에 이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뭐 언론 보도 보니까 뭐 레드 팀을 뭐 발족을 하니 많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레드 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내부 애드보커시라고 그래갖고 내부자 애드보켓 그 악마의 변호사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그 논쟁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서 본인이 하는 건데. 청와대 공식적인 발표는 이제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 거 없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청와대도 지금쯤 좀 현명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야 이거 정말 위기다. 만약에 헌재에서 이거 검수완박 그 국회의 그 효력 그 금지 가처분 이거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정말 이거 대통령 이거 실질적으로 레임덕 온다. 아니 레임덕을 넘어서 그냥 퇴진 요구를 받는다. 이거에 대한 지금 상당한 긴장감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 항상 보면 그 권력에서 이 딸랭이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항상 딸랭이 하는, 뭐 각하 뭐 문제 없습니다. 뭐 다 잘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딱 옆에 붙어갖고 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응? 옛날 임진왜란 때도 딱 그랬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뭐. 외국가 쳐들어온다,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뭐 쳐들어올 가능성 높다고 막 얘기하니까 뭐 뭔 소리 하는 거냐 이제 뭐 이래가면서 하는데 그게 다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그걸 판단을 잘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응? 한동훈 장관도 머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아마 그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판단을 하는데 본인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인용이 될 수도 있다. 뭐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이제 그때부터 칼을 뽑아서 가면 되는데 기각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답이 없을 거예요. 왜?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은 그 검사 출신이었지 조직에 그 정치에 대한 어떤 자기가 실행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결국 이제 카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카드는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헌재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이거 제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안 봐도 비디오. 네? 제가 뭐 진짜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의도 이 관찰을 한 20년 해왔고 현실적인 정치에도 제가 참여를 좀 해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해보고 나니까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안 맞아요 저한테 그 정치라는 게. 이게 왜 안 맞느냐?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는 이제 세력이 하는 겁니다. 정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성격이 이제 캐릭터나 퍼스널리티가 이렇게 뭐 집단적으로 이렇게 뭘 하는 거에 제가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를 하려면은 이게 정도가 아니어도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포장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쭈물럭거리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하태경 의원 같은 게 잘하잖아요. 그 뭐 말이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말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를 지켜보면서 뭐 처음부터 제가 정치를 하려고 여의도 근처에 갔던 건 아니었고, 저는 그냥 저희 선배가 이제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국회에서 뭐 대통령 후보의 국회 비서관을 좀 했었어요. 한 4년간.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인재 의원. 네. 그러면서 제가 정치를 처음에 이제 입문을 거기서 하면서 봤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의도에 돌아가는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하고의 그런 관계들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정치는 세력이다. 결국 세력인데, 우리 의원님, 뭐 제가 옆에서 모셔봤지만요,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 대통령 시켜주면 굉장히 잘할 분이에요. 또 굉장히 준비를 오래 했던 분이고, 이런 뭐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으로 탁월한 분이 제가 볼 때 이인재인데, 문제는 뭐냐. 이인재 우리 의원님도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해요.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하고 이래서 이 정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타협을 통한 이런 것들을 하시고자는 하는데 이게 항상 좀 잘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충청도라는 한계도 있어요. 네. 우리 정치판을 이렇게 보면 그 호남이나 영남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지역 기반에서 정치적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또 기득권이 있고 하니까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충청권은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 충청권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제가 이번에 조금 얘기가 셌습니다만은 제가 재밌게 그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참 그 놀란 게, 이 양반이 논산이거든요. 충남 논산인데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충청도 사람이 뭐 무서워요. 충청도 사람들. 제가 뭐 옆에서 정치를 해보면서 이렇게 옆에 보면, 이 회의를 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회의를 하다가 만약 경상도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만약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막 쳐봐라 막 쳐봐라. 확 박차고 나가버리면 쳐봐라 이렇게. 우리 전라도 분들은 이제 회의를 하다가 자기 의견이 묵살당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사람들 찾아다 막 하면서 막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 말이요. 뭐 하면서 내가 뭐 그래서 막 해요. 충청도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의견을 냈다가 반박을 당하면 입을 딱 벌립니다. 그 다음에 회의 끝난 다음에 자기 말 편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막. 자, 그런데 이 충청 사람들이 왜 무섭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한양이 무섭다고 과천에서 긴다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는데, 그 삼남의 선비들이 영남이나 호남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이제 충청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충청도 사람들한테 털려요. 대수추 소나 먹일래요. 거기 1차 털립니다. 털리고 난 다음에 충청도 양반들이 거기서 이제 털은 거 가지고 이제 과거 시험 보러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디서 털리느냐? 한강 이남에 여주, 이천, 용인, 예? 수원 이런 데서 이제 그 경기도 이 하남의 이 경기 남부의 사람들한테 털리는 거예요. 충청도가. 예? 그 경기 남부 사람들 그 보통 아닙니다. 뭐 여러분 뭐 정치 좀 해보시고 사업 해보신 분들 아시죠? 이 경기 남부 이 딸깍발이 서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경기 남부가 거기가 이제 옛날 그 백제 시대 때 이제 백제가 천도한 다음에 살아남으려고 거기서 남은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고구려 편도 아니고 신라 편도 아니고 백제 편도 아니고 한강 이남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에서 배운 그 치열한 한강 전투에서. 그러니까 다 굉장히 이거 수돌이 발달하고 또 엄청나게 또 이 점잔을 빼요. 또 양반의 또 뭐 기호학파 뭐 이런. 그래서 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 선비들이 충청도 가서 털린 다음에 과거 보러 오다가 그다음에 충청도 선비들이 과거 보러 이제 한양으로 가다가 과천에서 털려갖고 과천에서 기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네,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분들이 뭐 충청 사람들의 어떤 그런 또 이게 있어요. 또 하여튼 뭐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지금 그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이 검수완박 이 부분이 인용이 되더라도 그 전에 너무 많은 저 잔매들을 맞아버리고 이렇게 그냥 그때 가서 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막상 그때 가서 이 칼 뽑아도 이 칼이 안 된다 잘 그럴 수 있다. 왜 권위가 떨어지면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통치라는 건 권위잖아요. 권위가 딱 생겨 자발적 복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야 뭐 법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가 손상이 된 상태에서는 그 뭐 칼 뽑아도 그거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잔매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잔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청와대에서 뭐 사적으로 채용을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얘기들은 결국 이제 메인 승부의 그 이슈가 안 나오니까 이제 이게 격가지로 이제 빠져서 문제가 되는 건데, 뭐 그런 거는 쿨하게 뭐 할 건 하고 그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안 할게 이런 식으로 그냥 저 이재명 같이 하면서 일단 가야 돼요. 가는데 사실 그 사적 채용이라는 거는 청와대 그거는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같으면 그냥 채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캠프에 일한 적도 없는데 그 뭐 이렇게 채용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나 이 사람 필요해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회나 사법 법원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응? 국회한테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연설하러 들어가면 의원들이 일어서 박수 치는 게 그거예요.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모르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대통령이 뭐 누구를 어떻게 채용했든 간에 그거는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 일종의 대통령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그것도 정무직이에요. 예, 그 뭐 이런 뭐라고 늘공? 예, 뭐 행안부나 뭐 이렇게 뭐 공무원 시험 쳐갖고 들어가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정무직인데 왜냐하면 임기 보장이 안 되잖아요. 별정직들이라서 임기 보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으면 돼요. 그 국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보좌관 뽑을 때 그 소속은 다 국회 사무처예요. 그럼 국회 사무처에서 뭐 공신해가지고 뭐 국회 시험 봐갖고 보좌관 뭐 다 배치해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기가 내가 이거 의정을 하는데 필요한 이 사람이 필요하다 하다 쓰는 거죠 뭐. 응? 뭐 그런 사람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이 사람이 아무런 경력도 없고 뭐 저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을 보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성실하게 시킨 말을 잘한다라든지 대통령이 뭐 그 전부터 좀 이렇게 봐왔는데 이 친구가 뭐 뛰어나진 않지만 애가 굉장히 성실하고 내가 어떤 좀 보안이 필요하고 비밀적인 지시를 내려도 얘가 그런 걸로 셀 애가 아니다. 이러면 또 필요해서 뽑을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들 난리를 쳐.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거예요, 대통령이 만만해 보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뭐, 이제 때리면 맞는구나 싶으니까 이제 네 맷집이 얼마나 되나 보자고 이제 패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근데 매 장사 없어요. 그렇게 자꾸 이제 맞다 보면 나중에 골병 들어요. 그러다 이제 한 방 이제 맞으면 그때 가서 털사독 주저앉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휴가 이제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휴가를 좀 가야 되는데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제 유튜브에 지금 그 구독자가 지금 한 950명, 60명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제 1000명이 되면 제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소통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 라이브 방송 시간대가 어떨 때가 여러분에게 좀 좋을지 제가 좀 의견을 구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댓글로다가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그 댓글을 이렇게 좀 써주시고 좀 이렇게 해야 이게 또 확산이 잘 된다고 그래요. 이게 노출이. 그러니까 제 코멘트, 제 방송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방송 라이브를 할 때 뭐 저하고 같이 여러분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네, 댓글로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달라, 어떤 내용에 대한 그 코멘트를 해달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라이브 여러분과 또 이렇게 만나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